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 알아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9,300억 기업, 매출액은 19년 기준 1조 5,500억입니다. 기업 개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1955년 대한전선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68년 기업 공개를 실시하였다. 현재 동사를 제외하고 총 9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전선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으로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쿠퍼로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공장 활용과 현지 업체와의 MOU 등을 통한 신규 영업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과 이슈는 무엇인지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용을 알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과 모르고 매수하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놓치기 쉬운 기업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대한전선 인수전 차남 먹거리 확보 호반 STX엔테크 시너지 세아 대한전선 인수전은 호반건설그룹과 세아그룹의 입하전 구도다.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현 사장 중심으로 승계가 마무리됐는데 대한전선 인수는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상무에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세아그룹은 산하 플랜트 기업 세아 STX엔테크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험을 전선 사업에도 접목시킨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 매각 본입찰은 오는 26일 치러질 예정이다. 호반그룹과 세아그룹은 초기부터 자문단을 꾸렸고 이달 초중순에 걸쳐 진행된 경영진 프리젠테이션에도 참여했다. 최근 뒤늦게 MP를 진행한 인수 후보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진 호반과 세아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호반건설은 2014년 대한전선이 매물로 나왔을 때도 잠재 인수 후보로 꼽혔다. 건설업에 전선이 많이 필요하고 대한전선의 유효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선 설치는 한국전력이 맡으니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고 부지들도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거나 처리된 상황이다. 이번 인수전 참여를 시너지 효과보다 승계 후속 작업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호반그룹은 일찌감치 그룹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 2018년 말 김대현 사장이 최대 주주인 호반과 핵심 계열사인 호반건설이 합병하며 김 사장이 호반건설의 최대 주주에도 올랐다. 나머지 계열 사업은 차남 김민성 상무와 장녀 김윤희의 호반프라퍼티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 김대현 사장은 큰 승계 비용 없이 그룹의 중추를 이어받았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챙긴 것은 많지 않다. 일례로 호반건설과 김 상무가 최대 주주인 호반산업의 매출만 해도 2019년 말 기준 1조 9,771억 원과 5,478억 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김민성 상무 입장에선 호반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어도 토목이 주력인 호반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붙여야 한다. 이번 대한전선 인수전 참여엔 김 상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인수전에 뛰어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6년 토목에 강점이 있는 회생기업 호반산업을 인수했다. 이듬해 김민성 상무가 최대 주주이던 호반건설산업은 호반산업을 흡수합병했고 지금의 호반산업이 됐다. 다만 그룹 내부에선 택지 개발, 아파트 분양 등 안정적 사업을 두고 모르는 산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건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최근 LH의 공공택지를 수십 곳에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게 문제가 될 정도로 목 좋은 땅을 활용하는 전략에 집중해왔다. 세아그룹은 대한전선 인수 후 세아 STX엔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체한 국내보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험을 살려 판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선 시장은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의 과점체제다. 발주처는 한국전력이 거의 유일하고 국내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쉽지 않다. 대한전선의 점유율은 2018년 27.2%, 2019년 25.9%, 작년 3분기 25.3%로 완만한 하락세다. 글로벌 시장에선 산유국들의 인프라 투자가 줄고 있어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세아그룹은 2018년 STX중공업의 플랜트 사업 부문을 인수해 세아 STX엔테크를 설립했다. 이후 회사는 회생 절차를 종결했고 국내외 수주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화력발전은 물론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수주가 특히 많다. 해외 수주엔 의류 제조사, 세아상혁이 오랫동안 꾸린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자금 조달 역량도 활용됐다. 세아상혁은 2019년 IMM PE로부터 테린 포장, 테린 페이퍼, 테린 판지를 인수했는데 이후 내수용은 물론 해외 공장 포장재를 테린 포장 제품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세아그룹이 대한전선을 품는다면 세아 STX 엔테크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천수답식 수주보다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직접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 사업 발주는 기존 선진국 시장보다는 세아그룹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그룹도 부담은 있다. 작년 초 테린 포장 인수 완료 후 신용평가사가 글로벌 세아와 자회사 세아상혁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수천억 원의 차입을 일으키며 재무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도 1년여 만에 또 대규모 M&A를 추진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다. 호반그룹과 세아그룹 모두 인수 전 완주 의지가 강하지만 대한전선의 본질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미지수다. IMM-P는 올해 두 차례 블록딜을 통해 대한전선 지분율을 약 55%에서 40%로 낮춰놨지만 이 지분의 시가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 IMM-P가 대한전선을 인수한 후 주력한 것은 사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이었다. 자연히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LS전선이 설비 증설 등에 투자한 금액은 1,469억 원인데 대한전선의 설비 증설 및 유지보수 금액은 53억 원이었다. 연구개발비는 LS전선 452억 원, 대한전선은 30억 원으로 격차가 컸다. M&A 업계 관계자는 IMM-P의 대한전선 인수거래는 재무구조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기술 개발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기 어려웠다며 초고압 케이블 등 경쟁력 있는 기술도 있긴 하지만 인수자로선 추가적인 설비 투자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한전선의 인수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동안 일정 기간 상승 추세였던 주가가 21선을 깨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에서 3월 초부터 저점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돌리려 하는 형국입니다. 현재 21선 위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280원 선, 1100원 라인, 900원 부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 관심 부근은 1000원 선 근처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 대한전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철저한 분할 매수와 분산으로 안전성을 높이시고요. 관련 소식 참고하셔서 큰 수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